야,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발음에 의해서 오늘은 지금 강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발음하고 강세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우리가 그 대화를 하면서 어느 강약을 줘야지 그 발음하면서, 발음 교도 유념하면서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강세를 자칫 잘못 강약을 했다가는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발음하고 강세는 동시에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강세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세는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강세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모든 모음이란 게 뭡니까?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 모든 모음이나 이 모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나 ns로 끝난 단어, 이걸로 끝난 단어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즉 어떤 단어든 그 뜻이 단어 설령 무슨 뜻이든 간에 이러한 아, 에, 이, 오, 우랄지 이 n자나 s자로 끝난 단어를 보고들랑 무조건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하게 읽어주도록 강세를 줘서 읽어주세요. 강세가 강하고 길게 읽어줘야 되겠죠. 근데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하나의 음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절의 기본 구성은 뭐 자음, 모음 그런 형태겠죠. 뭐 음절분해라고는 이제 음절분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까사다라고 하는 두 개의 음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까사.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자음, 모음, 기본 음절의 기본 요소의 구성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한 음절 끝에서라고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런 쭉 해야 나갑니다.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은 끝에서 하나, 두 번째 음절 때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이 음절을 강하게. 근데 강세의 중심은 항상 모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끝에서 하나, 두 번째 모음, 까사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라고 하는 까사 이렇게 읽거나, 또한 뭐 사빠또 이런 경우도 사빠또다라고 하는 삼음절이 되겠죠. 오라고 하는 이런 모음으로 끝난 경우 끝에서 두 번째 이를 강하게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사빠또, 사빠또.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발음 시간 했던 것도 유념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르제는 뭡니까? 이거 해. 지는 이나 아이와 어울리면 해, 히 이렇게 되죠. 아르헨, 띠, 나 이렇게 네 음절이다라는 건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난 경우 끝에서 두 번째 아르헨, 띠, 나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강세의 중심은 이와 같이 항상 모음자에 온다라는 거죠. 사빠또 이와 같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으로 끝난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J는 지난 발음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읗 발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허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으로 끝난 그런 문자, 단어이므로 끝에서 하나, 두 번째 강세의 중심은 모음이 와서 허벤 이런 형태로 이제 강세를 주면서 읽을 줄 알아야 이런 첫 번째 규칙만 알면 두 번째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자로 끝난 경우를 한번 볼까요? 깜버스, 까따빠 이렇게 되겠죠. 깜버스 이 두 음절입니다. 깜버스. 그러니까 깜버스 S 이건 자음은 독립된 음절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음절이라는 건 자음 모음이 어울려야 되겠고 자음은 별도로 음절이 한 음절이 될 수가 없죠. 깜버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로 끝나니까 하나 두 번째 강세는 여기 오겠죠. 깜버스 이렇게 해서 모음이나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지녔던 이와 같이 모음이나 NS로 끝난 단어는 끝에서 이와 같이 하나 두 번째 아르헨티나, 깜포스, 사파토, 까사, N으로 끝난 경우도 허벤 이와 같이 이런 NS자로 끝나는 단어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도록 하시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즉 정반대로 무엇과 1번과 정반대겠죠. 이 모든 모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NS로 끝난 모음과 NS는 끝에 수문자라고 했는데 정반대라는 개념이 뭡니까? 모든 자음입니다. 자음 중에 NS를 제외한 NS를 빼버리고
나머지 모든 자음, 나머지 자음으로 끝난 것은 마지막 음절의 강세,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마지막 음절의 강세.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거나 ns로 끝난 것은 끝에서 두 번째. A부터 Z라고 하는 문자 중에서 이렇게 끝난 단어는 무조건 두 번째. 그러나 두 번째는 정반대로 이 모음을 빼고 또 ns를 빼야겠죠. 모음이 반대, 모든 자음은 모든 자음으로 끝난 것은 마지막 음절의 강세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ciudad, D로 끝나죠. 자음이죠. 그러니까 강세의 중심이 모음이면서 마지막 음절 ciudad. 또한 animal, L이라고는 자음으로 끝난 것은 마지막 음절. 강세의 중심이 모음이 오면서 animal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뭐가 있죠? mujer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음절이 강세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얼만큼 간단합니까? 강세다라고 하는 것 또한. 발음 따로 강세 따로 놓을 수가 없고 발음 강세까지 유념하면서 또박또박 연습을 해나가야 되겠고 모든 모음은 끝에서 두 번째 모든 자음 맨 마지막 단 ns만 모음과 동일시한다. ns를 뺀 자음은 맨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은 강세는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금방 살폈던 것처럼 강세는 기본 원칙 얼마만큼 체계적인 언어입니까? 두 규칙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두 규칙을 무시한 경우 불규칙인 경우겠죠. 불규칙일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럴 때는 이게 뭐예요? 액센트 부호가 되는 거죠. 액센트 부호로서 그 위치를 밝혀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árbol 이런 경우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거죠. 규칙은 자음으로 끊으니까 마지막 음절이죠. árbol 그러니까 여기 강세가 와야 돼요. 그러나 여기 오지 않고 불규칙하게 여기에 강세가 오는 경우 즉 액센트 부호로서 árbo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스페인어가 감상하느냐 얼만큼 쉽느냐는 얘기입니다. 불규칙은 이까지 해서 강하게 읽어주세요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 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규칙한 경우가 오실 경우는 당연히 강하고 길게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러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원칙대로 그대로 모음 이런 경우는 끝에서 두 번째, 자음 경우는 맨 마지막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나가죠. 또박또박 발음도 또박또박 하면서 동시에. 그리고 불규칙하게 오는 경우는 이와 같이 액센트 부호로서 그 위치를 밝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게 되는 카페라는 게 있었는데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때서 두 번째 카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폼으로 찍어놓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불규칙하게. 규칙은 여기 카페 해야 되는데 카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하나의 단어일 것이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강하고 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스페인어를 공부해 나갈 때 어떤 단어를 볼 경우에 액센트가 있는 경우는 왜 액센트가 있을까라고 오해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 없고 그 위치를 당연히 강하고 길게 읽어주세요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정리해 주길 바라고 한두 개만 더 예를 들고 강세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simpático 이런 경우가 있죠. simpático 이렇게 거지것도로 simpático 네 음절이겠죠.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여기 오는데 그러나 이것은 simpático 읽지 않고 불규칙하게 여기 오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유념을 강하게 simpático. 그런데 강세는 중요합니다. 강세는 강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아까 원칙대로만 그대로 읽어주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화할 때 글로 쓰면서 액센트 찍으면서 대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액센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는 앞으로 차근차근 부원 설명을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세에 관한 한 발음하면서 강세 또한 유념하고 모음으로 끝난 것은 그때 두 번째 자음으로 끝난 맨 마지막 단 ns는 모음과 동일시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올 때는 여러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액센트 부호로서 그 위치를 밝힌다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ICO로 끝난 경우 ICO로 끝난 단어를 보고들랑 무조건 끝에서 하나 둘 셋 딱 찍어주세요. 거의가 대부분 불규칙 가운데서도 일정한 ICO로 끝나는 것은 불규칙 끝에 세 번째 오는 경우를 제가 수십 년간 스페인을 보면서 그런 경우를 대부분 그런 경우를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강세는 이와 같이 이 발음 따로 강세 따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유념하면서 또박또박 강세 위치도 얼만큼 조직적인 언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발음하고 강세를 공부할 때 동시에 유념하면서 발음 연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